이런 와중에 법원은 또 한 번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동안 검사가 한 100 나쁜 놈이면 판사는 한 50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도끼인 객긴이었어요. 도끼인 객긴이었어요. 지기현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골대. 니네들이 공수처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지금 지기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며. 그래서 지켜보라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장을 기각을 시켜버려? 안 하겠다는 소리지. 네. 자,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기현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결론을 보류를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 법원이 지기현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끊었으면 그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든 등 뭐 다쳐볼 여지가 있다는 그 많잖아. 걔네들이 영장에 그 부결시키는 사유. 아예 얘기도 없이 그냥 묻지도 하지 마 이거예요. 아니, 지기현이 지금 휴대전화도 계속 바꿔치기 하고 난리 쳤잖아. 지금 증거 인멸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영장을 기각한다고 이렇게 봐놓고 대놓고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놓고 봐주기를 간다고? 그렇게까지 지기현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야? 지기현이 연말에 윤석열 무죄 석방 해주기로 했나? 그런가 보지. 그것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이지랄 하는 건가? 그런가 보지. 진짜 그걸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이대가 믿고 있는 게 친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 이 지기현 이 판사를 끝까지 이어간다고 치면 지기현 무조건 다른 건으로라도 찾아갖고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이미 시켜야 지금 됩니다. 판사 자격이 없어. 판사 자격이 없어. 자, 지기현을 이렇게 지키는 것 자체 지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지들 내부에서 비난 나와야 됩니다. 지기현 영장 그거 파기한 그런 거는. 거 안 한다. 근데 더 심한 건 조이대예요. 조이대도 지금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배째라고 나왔죠. 배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배를 째면 안 돼요? 째야 된다. 제가 가서 째려고요. 안 아니요. 되면 빵칼로 째요. 서영교 의원이 관용차 운행일지를 달라 그랬어요. 도대체 평상시에 어디를 돌아다닌 거야? 계엄 전후에 갖고 너 어디 댕겼어? 확인하기 위해서 일지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국가가 임명한 공무원이고 국가가 준 비용으로 월급 받고 국가가 내준 돈으로 관용차 타고 다녀요. 기사 월급, 기름값 다 국가가 내줍니다. 근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제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안 주는 거야? 없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랬더니 없어요랍니다. 관용차에 대한 일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편하게 산다. 관련된 기사 먼저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세금인데. 씨.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서 조희대 취임 직후인 지난 2023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건의 관용차 운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 현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 일지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것도 빡치는데 네. 더 빡치는 게 있어요. 그 제출하라는 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사건 관련 일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관련 일정도 내라고 했거든요. 그거 싹 빼버렸어. 이게 뭐냐면 그 선거법 그 무죄 판결 받은 거를 다시 지들 멋대로 해갖고 조율도 마음대로. 파기환송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그 파기환송심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니들이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모여갖고 이지랄을 했어? 일정만. 그러니까 왜냐면- 전원합의체 해부한 거, 그다음에 심리한 거, 선고 기일 지정한 거, 판결한 거 이거 다 일정 어떻게 됐는지 내라. 그러니까 싹 빼버렸어.
아니, 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누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아니라 다른 건 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일정만, 대통령 거만 안 냈어. 법원의 모든 재판 기록과 심의 기록에 대한 게 모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지들 일하는 업무 일지니까. 범죄자 새끼들이야 이거. 이거 파기환송심 관련된 전원합의체 관련된 내용들만 유일하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게 그렇고. 증거인멸이 아니고 뭐냐고. 아니, 이거는- 대법관들이 전부 다 범죄자 새끼들이야? 이게 남아 있었으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이 대법원 있고 항상 모든 걸 기록했던 대법원이 요 부분만 딱 지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래도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사법부를 믿어줘야 된다고? 지랄 났다. 진짜. 아니 진해 관영차 기록 없애고 진해 업무 일지 안에서 불리한 거 삭제하는 게 이게 재판부의 독립이야? 그거는 조이대의 독립이야. 이거는 국민을 조롱한 거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사법부가 아니에요. 이러면 사법범죄부예요. 범죄자 집단이야 전부 다. 범죄자 집단이 지금 대법관에 있는 거야 전부 다. 아니 법을 안 지키는 새끼들이 무슨 법을 판정을 합니까? 아 진짜.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미 여론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만큼 빠른 탄핵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 또 뻔뻔하게 와가지고 앉아있더라. 산부요인이라고. 그 삼부 요인으로 행사에는 전부 다 참석해갖고 박수치고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네, 나는 악수하고 이게 제일 웃는 얼굴로 사이코패스야? 눈을 맞추고 있어요. 난 이게 제일 그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지? 난 그래서 걔랑 손잡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반지에다가 이상한 핀 같은 거 꽂고 악수하면 어떡해요, 그거. 진짜. 내가 보기엔 걔는 이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약점이 잡혀 있는 거야. 윤석열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 일생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진짜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거야. 이거 조이대 못 잡아내면 나중에 민주당 다 털립니다 진짜. 나중에 다 털려요. 선거법 위반 만약에 민주당 온갖 고소고발 나올 텐데 대법원까지 가잖아? 조이대가 다 날려버릴 거야. 이거 처리 못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야 돼 진짜로. 아무튼 왜 김영진 같은 애는 난 괜찮을 거야. 김영진은 끝났어. 어. 근데 김영진 너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끝났어. 네 배지 반드시 뗄 거야. 네가 하도 김진표부터 니네 지역구에서 잘하고 니네 지역 주민들한테 뭐 인정받고 언제든 경선을 하든 뭘 하든 거기서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니네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민주당은 전체의 투표를 거쳐가지고 대명을 시켜버려야 맞는 거예요. 나는 김영진한테 친명이라고 모든 언론들이 친명이라고 나 하거든요. 친새끼들이요. 뭐가 그래서 친명이야. 응. 난 더 좋아. 친명이라도 친명 지랄 같은 소리 하면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고 뭐고 뭐 친명이든 말든 친명이 아니면 무조건 들어야 돼? 그것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영진을 무조건 날려야 된다 봅니다. 진짜. 저는 김영진을 날리지 못하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영진쯤이야는 김영진 날릴 수 누군데? 나는 있는 진짜 몰랐어. 이런 뽀시래기 정도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처리 가능하잖아요. 이 새끼들이 믿는 게 나 날려도 나 수원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돼. 뭐 이런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음. 그럼 네 자리에 우리가 전략 공천한다. 그래서 전략 공천하고 무소속 나오라고 한 다음에 15%도 못 얻어서 거지 되는 꼴을 참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라고 지랄하면서 항명을 했죠. 진상조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호구인 정성호는 검사들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칠 노릇이 미칠. 오해였대요, 오해. 예. 사실은 얼마나 호구겠어. 아휴.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큰 약점이 잡혀 있거나 100% 잡혀있다. 주변에 있는 그 검찰 출신 참모들이 얼마나 대단한 보따리를 갖다 앵겼길래
명색이 오선 의원이나 했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까지 인정받던 이 정성호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은 의혹이 생겨요.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랑 친해도 아무리 당내 입지가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유권자나 국민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찍히면 못 살아남는다고 하는 예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양반도 이제 더 이상 줄 수 있는 인계점이 넘은 것 이건 같습니다. 아니야. 이 새끼 안 돼. 네. 자,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지금 이 검사들의 항명과 관련해가지고 단지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다. 그래서 조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하려는 검찰 조직의 저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를 향해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서 징계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요, 오선 의원 선배 정성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임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집권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이거 얼버무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 올려야 돼요, 이거 잘라야 돼. 네. 자, 정성호는 어제 오후에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부산 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제 아니, 끝났어. 우리가 지금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고. 끝났어. 미친 이거 새끼가 아주 그냥 혼자 널널해. 너 아직도 매일매일 헬스장 가냐? 씨발, 근데 그래 지금. 저는 그 검사들이 그 특검 검사들이 나간다고 막 지랄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이유가 정성호 덕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정성호가 이 정부에서 임명이 된 법무부 장관 중에 가장 처음으로 검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도 안 쓰. 그거를 안 무서워한다는 건 뭐냐면 이 새끼가 호구 잡혔다거나 아니면은 뭐 끈이 잡혔다거나 야, 이 새끼 우리 절대 징계 못해 라는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만약에 뭐 추미애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검사들이 40명이 이거 징계받을 게 뻔한데 하겠어요? 못해. 공무원들 그런 거 못해요. 야. 왜? 이거 자기 징계고 자기 밥줄이 달린 거거든. 근데 이거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정성호기 때문에 한 거야. 이 정성호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이나 또는 내란 특검의 검사들도 이렇게 개기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는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이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군 출신, 경찰 출신 수사관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독 김건희 특검의 항목이 많다 보니까 김건희가 저질러는 죄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사를 진행하던 그 담당들한테서 파견받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제대로 하든 안 했든지 간에 옛날에 김건희 사건을 맡아봤던 사람들한테서 파견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새끼들이 지들이 옛날에 조사하던 것들을 다시 엎어갖고 재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지. 찜찜하고. 결국 예전에 자기가 잘못하고 부실하게 하고 봐줬다는 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저는 싹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갈아치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수사를 검사가 해요? 수사관이에요. 검사는 지휘만 하는 거고. 검찰청에서 온 애들 저기 싹 갈아치우고 다 경찰로 경찰도 수사 잘해요. 아니면 외부 인력으로 확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지. 일선에서 진짜 돌아다니고 험한 일을 하는 경찰관들이 범인 잡지. 검사가 나서갖고 지가 수사해갖고 범인 잡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검찰이 날뛰는 거는 다 정성호 덕분이다. 그래서 결국 정성호가 이러다가 단기로 정리가 되게 되면
그나마 쥐고 있었던 그 정치적 헤게모니까지 다 날리게 생긴 거야. 이제 조금 현실 자각을 좀 하세요. 이재명 정부라 그래서 뭐든지 다 흥하고 넘어가든 그런 국민들 아니고 지지자들 아닙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하고 국민들만 애가 탔어요. 하루하루가 아깝고 하루하루가 진짜 미처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간절하고 하루하루가 이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 내부의 일부 사람들 그리고 장관 일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늘리면 뭐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때는 이 정청래 대표가 나서야 됩니다. 그동안은 행정부가 공조 입장이 돼 있고 여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못 냈는데 일단 제일 큰 검찰 해체 관련된 법안 통과가 끝났잖아요. 이제 다음번에 할 거는 현재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부처 장관들이나 기관장들에 대한 강력한 지적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질 요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통령한테 항명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여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SNS 다 보시잖아요.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SNS에 계속 올리셔야 돼요. 우리 같은 조그만한 유튜버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이게 확전돼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신경 안 쓸 수 없다니까. 지금 지지층 안에서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정상화가 잘못했다고 해갖고 예전처럼 그건 임명권자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연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잘하는데 참모가 모질이네, 장관이 모질이네, 대통령 위해서라도 저 새끼는 잘라야 되겠네. 이게 지금 지지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는 확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그럼 손발이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손발을 잘라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뭐 정성호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때는 급했어. 그때는 정부가 준비도 못 돼 있는 거,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정권을 이어받아야 되고 내각을 구성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치면 이제는 3개월 지난 상황에서 초기 내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술을 할 때도 된 겁니다.